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에 찾아오는 당뇨 알아야 낫는다 박세희입니다. 당뇨병, 한 번 발생하면 평생을 안고 가야 한다고 많이 인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슬로우 캔서라고 해서 암과 같이 심각한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늘어가는 당뇨병, 그 원인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최수봉 교수님과 함께 오늘도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문자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전화 상담도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상담도 많이 이용해주세요. 자, 그럼 교수님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뇨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교수님께서 만나보신 환자분들 중에 혹시 잘못된 치료로 피해를 보신 분은 없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제가 들었는데 작년에 이슈가 됐었던 위밴드 수술이 또 당뇨의 잘못된 치료 방법으로 쓰이기도 한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예. 이 당뇨 치료하는데 위에 용량을 줄이는 위밴드 수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뇨병 원인에 대한 치료가 아니거든요. 단지 위 용량을 줄였으니까 음식을 조금밖에 못 먹게 되는 거죠. 너무 비만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이 치료법이 작게 먹어서 혈당만 떨어뜨리는데 사용해가지고 전에 왔던 환자 보니까 위밴드 수술하는 1년 되니까 몸무게가 45kg이고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해요. 그래서 당뇨 치료는요. 원인을 잘 알고 그 원인에 대한 맞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작게 먹고 위도 적어지고 뭐 소화도 안 되고 이런 잘못된 치료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합병증이 많이 오고 피해가 많죠. 그래서 정말 올바른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뇨병에 대해서는 그래야 잘 치료할 수 있는 거죠. 네, 단순히 식사량 조절을 위해서 위밴드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일본에서 차세대 당뇨약을 복용한 환자가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교수님? 네, 이 당뇨를 치료하는데 원인을 없애는 치료하는 게 가장 좋은데 무조건 혈당만 떨어뜨리면 된다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당뇨 치료는요, 결과를 보면은 몸무게도 영양소 좋으면서 몸무게 45kg 떨어지면 안 돼요. 힘도 나면서 동시에 혈당도 떨어지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차세대, 요새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먹는 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약은 그 작용이 어떻게 되냐면 당뇨병의 원인인 인슐린 분비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변으로 포당을 많이 빠지게 하는 약이에요. 소변이 빠지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얼른 듣기에는 물을 같이 많이 빠져나, 고혈당 많이 빠져나가니까 탈수 현상이 돼서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일본에서 했던 경우도 이런 약을 써가지고서 당뇨 원인과 맞지 않게 혈당은 떨어져요. 소변으로 포장이 빨리 나가지만, 그렇지만은 물을 너무 많이 빼서 탈수형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뇨 치료는요, 환자 자신이 똑똑하게 대처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치료를 잘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혈당만 떨어지는 약이라고 해서 좋은 약은 아니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이야기에 현혹되지 말고 정확한 정보, 정확한 치료법을 따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뇨 완치를 위해서는 환자 스스로 당뇨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그래서 이쯤에 오랜만에 당뇨의 원인에 대해 한 번 더 짚어주시겠어요? 네, 당뇨 환자들이 완치도 되고 합병이 예방되려면은 환자 자신이 당뇨병 원인을 잘 알아야 됩니다. 당뇨 환자들이 막 합병증 오고 굉장히 고생하면서 아주 불안해해요. 점점 안 나니까. 그 원인이 뭐냐면요. 환자 자신이 당뇨병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뇨 원인은요, 어떻게 되냐면 음식이 어떻게 우리 몸에서 이용되느냐, 그것이 잘못된 게 당뇨병 원인이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돼가지고 우리 몸에 이익되는 포장으로 바뀌어서 창자에서 흡수되게 됩니다. 이 영양분이 우리 몸에 이용되려면 췌장에 나오는 인슐린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췌장 인슐린이 나와서 동화작용에 의해서 음식이 우리 피 속에 있는 음식이 우리 세포로 들어가가지고 건강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정상인데 당뇨병은 불행하게도 췌장이라는 데가 문제 있어서 인슐린이 적게 나오니까 적은 양밖에 아주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동화적이 안 되니까 포도당은 높아지고 피속의 포도당은 높아지고 소변은 빠져나가고 우리 몸의 실제 주인인 우리 몸은 에너지 못 먹으니까 짜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합병증 오게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췌장에서 인슐린 나오는 양이 적어졌다는 것이 원인이죠. 그래서 거기다만 치료해야 되는데 잘못된 치료한 경우에는 보면은 음식량을 줄인다든가 위밴드 수술을 한다든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차세대 인슐린 양을 준다든가, 그건 당뇨 원인과 필요 없죠. 아니면은 돼지 간접 먹어서 소화를 못 시게 한다, 누에 먹어서 소화를 못 시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당뇨 원인과 관계없으니까 오히려 몸을 더 나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당뇨 원인을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당뇨를 극복하신 사례자분들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만나보실 분은요, 당뇨 합병증으로 생업이었던 택시기사도 그만두시고 고생하시다가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당뇨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볼게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찾아간 곳은 경기도 양주시. 올해 72세 김석청 씨는 20년 동안 개인 택시 사업을 했었는데요. 당뇨에 걸린 이유가 당시 고단했던 직업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20시간 일을 7년을 했어요. 운동하는 시간은 전혀 없잖아요. 20시간이면 4시간 자야 되는데 4시간도 제대로 못 자는 걸 3시간 반이나 이렇게밖에 못 자잖아요. 집에서 오고 못 자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에 먹는 걸 잘 먹으면은 그 피로가 대체가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착각하고 살았던 거죠. 그렇게 하니까 열량 소모가 안 돼버리니까 당뇨로 바뀐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근데 그것이 당뇨 시초가 된 거죠. 젊었을 때부터 워낙 식욕이 좋던 김석청 씨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고기. 요즘도 일주일에 3번은 고기 반찬을 먹을 정도로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뭐 음식을 골라서 가려서 먹는 것은 없어요. 쌀밥에 고기에 잘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찾는 것이지, 말하자면 못 먹고 안 먹고 그래가지고는 건강을 못 찾는 것이다.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는 것이 곧 건강함을 찾는 길이라고 믿는 김석청 씨. 그의 당 수치는 얼마나 될까요? 154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식사하고 나서니까 운동도 아직 안 했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고 이제 또 가서 운동을 1시간 정도 하고 나면은 정상으로 완전히 갈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오랫동안 당뇨로 고생하고 있는 분 같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된 걸까요? 제가 10년을 복대를 차고서 달았던 인슐린 펌프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만취가 한 90% 이상 돼서 이걸 다 띄고 이제 운동만 하고 살아갑니다. 김석경 씨는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은 지 11년 만인 지난해 기기를 뗐는데요. 처음 김석경 씨가 당뇨 진단을 받은 건 30년 전. 점점 눈에 이상을 느끼던 차에 급기야는 택시 운전을 하던 어느 날 큰 사고를 겪을 뻔했다고 합니다. 혈당이 와가지고 의식이 없을 때가 한두 번 있었는데 그래도 그걸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날도 아버지가 어떻게 왔는지 사무터널을 오기는 왔는데 왜 내가 글로 왔는가도 지금도 생각이 안 납니다. 사고가 그때 뭐 전혀 의식이 없이 왜 사무터널을 빈 차로 들어왔는가. 집에를 들어오고 나니까 오토바이를 제가 밀었다고 그래요. 뒤를. 그래서 그 사고로 인해서 사실은 뭐 면허도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시력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나이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차량을 그냥 자식들도 그랬었고 주변에서도 차를 정리해서 이제 운전을 그만해라고 자꾸 그래서. 더럭 겁이 난 김석청 씨가 택한 방법이 바로 인슐린 펌프 치료. 20년 전 이때만 하더라도 체중이 한 85kg 나갔었고 먹는 것도 뭐 엄청 먹었습니다. 뭐 뷔페 같은 데 가면 뭐 3접시, 4접시를 갖다 먹고 그랬었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68kg가 나가는데 먹는 것도 금식을 한다든지 해서 살을 뺀 게 아니고 운동으로 살을 뺐기 때문에 걷는 걸 건강에는 이상이 없고 좋은 상태니까. 운동은 김석청 씨 하루에서 가장 중요한 일과인데요. 젊은 시절 당뇨 판정으로 인해 몸소 운동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 살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못했던 것이죠.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랬던 건데 이제 택시를 다 접고 내려놓고 이제 운동만 하고 이제 일상이 그렇게 변했으니까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해야죠. 그는 자신처럼 오랜 시간 동안 당뇨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불치병이라고 나도 생각을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인슐린 펌프 달았다가 떼고 또 운동을 꾸준히 하니까 완치 90% 이상 완치가 다 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규칙적인 생활하고 운동하면은 당뇨는 불치병이 아니고 고칠 수 있는 병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당뇨를 이겨내고 건강한 삶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고 있는 김석평 씨.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네, 마지막 말씀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어르신도 당뇨병을 불치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몸이 점점 안 좋아지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으로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꾸준히 치료를 한 결과 현재 90% 이상 완치가 됐다고, 또 스스로도 몸이 너무나 좋아진 걸 느끼니까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 인슐린 펌프 치료를 했을 때 완치율이 어느 정도가 됐는지 혹시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2003년도에 세계 당뇨병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은 전체 놓고 보면은 38%가 완치가 됐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저건 이제 얼마 동안 기계 달고 완치되나 그림입니다. 보면은 대개 3, 4개월 만에 완치가 됐죠. 하나는 8개월 만에 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초기 때 오면은 아주 일찍 날 수가 있어요. 기계 띄고 날 수가 있어요. 이 환자 경우에는 11년 동안 이제 먹는 약 먹거나 그랬으니까 저혈당 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완치율이 38%라니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떤 치료길래 완치까지 가능한 건지 놀라실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인공췌장기가 어떤 치료 원리로 완치까지 가능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뇨병이 아주 죽을 때가 가까운 병이라고 그렇게 좀 루머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믿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아까처럼 먹약 먹고 위배인드 수준은 작게 먹고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봅니다. 근데 인슐린 펌프 치료는 당뇨병 원인인 췌장을 회복시키는 치료거든요. 인슐린 펌프로 들어간 인슐린 양이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췌장을 회복하니까 반대로 줄어들죠. 그래서 이 환자처럼 김석정 씨처럼 인슐린 펌프 떼고서도 혈당적으로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원인은 없어져서 완치가 되는 거죠. 그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다른 방법입니다. 지금 기존 치료는. 그걸 똑똑히 아셔야 될 거예요. 네, 오늘 영상으로 만나본 김석청 씨 같은 경우에 인슐린 펌프 치료를 11년 동안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11년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교수님. 이 보통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으면 소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네, 그거는 이제 얼마나 췌장이 망가졌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림 보시면요. 1년 이내 온 사람의 경우에는 약 한 68%, 1년 후에. 2년, 5년 동안 먹약 먹어가지고 췌장기를 굉장히 그냥 나쁘게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경우에는 반수 정도 되죠. 6년, 10년 있다면 3분의 1, 11년, 15년은, 이게 20%. 16년 이상 된 사람은 1년 후의 결과군요. 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췌장이 망가지기 전에 먹약처럼 빨리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요, 인슐린 나온 양을 재보면은, 인슐린 펌프 치료를 재보면은 이게 이제 2년 동안 본 것인데 보면요. 1년 이내 온 사람 맨 꼭대기에는 췌장 기능이 굉장히 빨리 회복하죠. 그 다음에 맨 끝에 10년이지 않습니까? 초록색 남색을 보면은 거의 회복 안 하죠. 그래서, 인슐린 펌프 치료는 초기 때 더 나쁘게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먹약 먹으면 췌장 기능이 좀 나빠진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망가지는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 췌장 기능이 회복하는 게 더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될 수도 초기 때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은, 합병이 좋고 완치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초기에 치료할수록 소요되는 기간, 치료 기간도 짧아진다는 말씀이신데요. 김석청 씨 같은 경우에도 20년 동안 당뇨를 앓아오시다가 뒤늦게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 망막에 합병증이 오기 시작했는데 이 망막은 한번 합병증이 오고 나면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해도 회복이 되기 어려운가요? 현재 김석청 씨가 다른 곳은 건강한데 아직도 시력이 조금 나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가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 시력이 나빠진다는 것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 거죠. 망막증이 오니까 망막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그 당뇨병 합병증이 없어지니까 그 망막 세포까지 다 죽이고 거기에다가 현재까지 망막증 치료 방법은 오히려 레이저 치료를 해가지고 화상을 입히게 되니까 오히려 한 번 하면 거기는 절대 좋아지지 않죠.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당뇨 치료가 원인적 치료를 안 했기 때문에 먹약 먹고 인슐린 주사 맞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망가진 거죠. 그러나 이제 인슐린 펌프 달면은 망가진 거 빼고 다른 거 좀 회복하니까 시력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지만은 이렇게 한번 망가지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 당뇨병에서는 고혈당 기억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혈당은 3, 400이라도 지금 괜찮은데 나중에 혈당을 정상하면 합병증 안 왔으니까 합병증 안 오겠지 생각하지만은 고혈당 기억 효과에서 20년 전에 혈당이 높은 것이 20년 후에 합병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합병 예방하기 위해서도 처음부터 혈당을 정상해야만이 고혈당 기억에 의해서 나중에 합병증 안 오게 되는 거죠. 나중에 지금 괜찮죠? 나중에 치료 잘했다. 그것도 과학적으로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혈당 기억 효과 때문에요. 그래서 잘 안 낫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초기 치료 그리고 합병증이 오기 전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당뇨병 투병 기간이 10년에서 15년인 경우에는 20에서 40%, 그리고 15년에서 30년인 경우 60에서 95% 눈에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진행될 경우 실명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 무섭고 두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이는 게 당뇨 때문이 아니라 내가 노안이 왔나 보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치료 시기를 놓치고 많이 심각해지고 나서야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잘 모르면은 합병증 오는데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눈에 망막증 심하게 왔는데 보면 벌써 당뇨병이 오기 전에 20년, 10년 전에 왔던 환자도 있으니까 적절한 치료가 초기부터 필요한 거죠. 실제로 처음으로 망막증이 있어서 당뇨병 발견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 상담 보내주셨습니다. 문자 사연 만나보고 갈게요. 네, 052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당뇨가 있으셨는데 얼마 전부터 눈이 불편하다고 하셔서 진단을 받았더니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하네요. 아직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혈당을 좀 더 주의해서 조절하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계속 진행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혹시 아주 심한 상태는 아닌데 이 상태에서 인공췌장기 치료를 받으면 다시 눈이 좋아지실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실명까지 될 수 있는 위기잖아요. 교수님 어떤가요? 눈이 다 망가기 전에 해서 인시펌프 치료하면은 네. 치료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는 분은 이분의 눈이 지금 망막증이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존의 치료 방법 때문에 망막증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료의 방법을 계속 한다면 기존의 방법을 그대로 한다면은 지금 반 나빠졌는데 더 나빠지겠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인시펌프 치료해서 혈당을 정상하면 눈이 좋아집니다. 그런 환자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 환자를 위해서는요. 실제로 좋아진 환자 많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 화면으로 만나뵀던 김석청 씨 같은 경우에 운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매일매일 꾸준히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관리가 충분히 철저하게 되다 보니까 건강을 또 빨리 회복하지 않으셨나 싶은데요. 아까 혈당을 체크하셨는데 154가 나왔어요. 운동 전에. 이 정도면 혈당 관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건가요? 그 정도면 괜찮죠. 154점. 바로 전에 조금은 먹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대개는 이분은 인시펌프 떼고 거의 정상이니까. 이분도 아마 당뇨였어서 굉장히 정상인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신 거죠. 153은 굉장히 정상인 거죠.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김석청 씨가 인슐린 펌프를 이제 떼셨잖아요. 이제 인슐린 펌프 치료 그만하셔도 됩니다. 이런 말을 하실 정도면 상태가 어떤 건가요? 인슐린 아주 적게 들어가도 계속 정상화 되니까 췌장 기능이 회복했으니까 당뇨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죠. 그래서 기계도 떼도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기계를 떼고서도 지금 154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치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부족한 거는 있겠죠. 그래서 중간에 관심은 약간 올라가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상태는 인시펌프 안 달도 되는 거죠. 이렇게 인시펌프 달면은 몸이 건강해지고 합병도 없어지면서 완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인공췌장기, 인슐린 펌프 치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앞으로 문자 상담도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545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님이 6개월 전에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중환자실에 계셨다 퇴원하셨고요. 현재 인슐린 주사와 약으로 치료 중이십니다. 당뇨가 발견되기 전에는 고혈압 약을 5년 정도 드시고 계셨고요. 현재 어머니 몸에서는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당뇨 수치가 300에서 400 정도고 아침마다 저혈당이 와서 76에서 62까지 나오세요.
저희 어머님 같은 증상에 인슐린 펌프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케토 사진 쪽 온 거 보니까 췌장기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럴 경우에 꼭 필요한 게 인슐린 펌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슐린 주사 맞게 되니까 아까 얘기해도 비정상 패턴을 공급해 주니까 저혈당 오고 막 그러죠. 환자 점점 나빠지고 있는 상태를 많이 봅니다. 인상적으로.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인슐린 펌프 치료가 꼭 필요해서 올바른 우리 어른 말은 생리적 패턴을 정상 패턴 인슐린 공급해 주면은 저혈당도 안 오고 식후의 저혈당 정상화되면 몸이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인슐린 주사 맞고 있는 것 때문에 점점 저혈당이 많이 오고 몸은 점점 나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환자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럴 적에는 좀 더 발전된, 좀 더 훌륭한 치료 방법을 할 수 있는 올바른 치료 방법 하면은 김석대증은 완전히 날 수도 있는 것이죠. 합병도 예방되고요. 이런 경우에도 인슐린 안 나오지만 인슐린 나오는 게 회복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췌장 회복하니까요. 그러니까 치료 방법을 바꾸셔야만이 이 환자가 건강해진다는 걸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이 인슐린 펌프 치료 더욱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팁이나 방법 같은 거 있을까요? 첫째는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치료 방법은 원인적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작게 먹고 혈당 떨어지면 몸이 더 여유여자가 합병이 더 오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하고 나서는 기존의 치료 방법과는 완전히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첫째 하나, 영양을 충분히 먹게 정상 식사해야 됩니다. 고기도 먹고 기름도 먹고 이전에는요 그렇게 먹으면 혈당 올라갈까 그거 못 먹었는데 이제 원인이 없어졌으니까 정상 식사 똑같이 해야지 정상 똑같이 되고 그다음에 근육 발달에 규칙 운동을 하고 간식 섭취를 별서 안 해도 좋아요. 할 필요가 없으니까 육류 오일도 적절히 섭취한다. 그래서 말하자면 인슐린 펌프 달면은 이제 정상과 똑같이 살 수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식이요법도 정상 식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운동하시면 되고요. 네, 인슐린 펌프 치료 효과를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기억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꼭 생활 습관으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교수님과 여기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당뇨, 적극적인 치료 의지, 그리고 올바른 치료 방법만 안다면 언제든지 극복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교수님과 인사드릴게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이제 당뇨병이라는 말이 생소하지 않을 정도로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나는 아니겠지, 그리고 아직 난 증상이 없으니까 하고 대수롭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으신가요? 이제 당뇨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에도 당뇨에 대한 더 알찬 정보 가지고 올게요. 다음 주도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